본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녹화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종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오늘 CA미디어 유창임 기자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패널이 바뀌었거든요. 식사는 하고 오신 거죠? 급하게 오느라 맛을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패널 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대타로 오게 됐는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타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오늘 구원투수는 이종익 기자님이신 거고 그리고 아까 점심 드셨던 것도 상당히 맛있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자꾸 거짓말만 드시는 것 같으세요. 북어찜이 맛있었다고. 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하니까 맛있었네요. 네.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는데 두 분도 이제 저녁 자리, 특히 이제 술자리 많잖아요. 저녁 약속 자리는 더 많아지는데 식사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이거든요. 예전보다 양이 많이 감소한 듯해요. 살면서 제 지론 중 하나가 소의 발걸음처럼 우직하게 앞을 가다 보면 이제 말리를 간다. 우보 말리인데 뭐든지 노력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술은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도 이렇게 정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저는 이제 지금 좀 금주 중인데요.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의 좀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새 뭐 기자들 중에도 라마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술을 좀 안 먹겠다. 원래 금식하는 건가요, 라마단이? 근데 이제 금주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술을 거의 끊다시피 안 먹고는 있긴 한데 다음 주로 연말에 이제 과음 하시겠지만 제가 얘기도 하시겠지만 건강 챙겨가면서 드시고요. 음주 후에는 꼭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꼭 타시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견제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난폭, 급출발, 급정지, 그리고 이제 배차 간격 이런 것들 안전운행과 관련된 시에서 한 거는 결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설문조사잖아요. 이미 내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교통체계를 이제 개편할 계획이고 시내버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중심으로 정책들을 생산하셔야만이 오늘 주제가 이제 천안 시내버스입니다. 사실 뭐 어느 도시나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천안은 교통 민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천안에 오래 사셨지만 어느 순간 사는 순간부터 천안하면 대중교통, 시내버스 문제가 항상 나왔는데요. 인터넷에 오픈백과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천안 시내버스 하면은 뭐 당연히 뒤에 따라붙는 게 뭐 남포 운전에서 별도 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너튜브에서도 이제 어떤 채널에서 올린 이제 시내버스 타기 무섭다고 소문난 동네 탑3 이렇게 했는데 천안시가 당당히도 기대에 부응하게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면 이제 조회수는 한 39만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뭐 불친절, 난폭 운전, 뭐 매년 300건 이상의 이제 뭐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물론 한 개인이 올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거를 공신력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연말 가까우면 이제 저녁에 음주하고 이제 버스 타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타는데 많이 타지는 않는데 대중교통 매일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뭐 경기, 인천 이런 지역들을 가고 천안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불만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불만이 높은 연령층이 중고교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들입니다. 더욱이 이제 20대 초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천안을 이용하는 학생들이고 또 인근 아산시에서도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느끼는 불편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상대적으로 이제 연령층 중에 20대 이제 대학생, 중고등생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 표현이 높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어느 토론회에서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 기자도 결과 보셨죠?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죠. 천안에서 운행하는 그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 파악하고 이 이용 활성화 모색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물론 10월 12일부터 열흘간 진행이 됐고 온라인과 천안 터미널 그리고 이제 대면 조사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약 1,4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면 조사 그리고 이제 비대면 합쳐서 섞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이 훨씬 더 많았고 응답자 중에는 조사 항목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김 기자? 조사 항목은 일단 기본 조사 6개,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만족도 이제 9개 항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뭐 기본 설문 조사는 이제
그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의 성별, 그다음에 이용 요금제, 뭐 거주 지역, 버스 이용 빈도 뭐 이 정도가 있었고요. 서비스 만족도 평가 이제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요금, 노선, 배차, 운행, 차량, 환승, 저상버스, 그다음에 정류시설, 교통정보 어플 뭐 이 9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한 단체에서도 이건 좀 인정한 부분이긴 한데 설문조사 때 어떤 기법, 뭐 갖춰야 될 요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표본을 추출해서 뭐 정확히 이제 지역마다 연령대마다 이렇게 나눠서 한 건 아니고 터미널 주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QR코드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가 천안 시민의 의견이 100%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사 결과가 좀 시사한 바는 좀 큰 것 같거든요. 김 기자는 이 항목 중에서 그래도 요건 좀 많이 눈에 띈다. 어떤 항목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도 느꼈었던 부분이 이 배차와 노선에 관련된 불만이 많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정확히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건 이제 또 처음 봤는데 역시나 배차 및 이제 그 대기에 관한 이제 불만이 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뭐 복수 응답이에요. 이게 뭐 불만 사항 꼭 하나만 찝으라는 게 아니라 뭐 2개 이상 또 할 수 있었는데 한 1,300명이 응답해서 이제 93% 가량이 배차 및 대기에 불만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도 저는 좀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이런 배차 및 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시가 심야버스하고 도심순환버스를 이제 얼마 전부터 운행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이 이제 기타 항목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진다면 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거는 정말 의외였던 건데 이 저희가 천안시가 만든 이제 ITS 버스 어플 버스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 있고 내 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내 목적지까지 이제 어느 노선을 타고 가면 이제 되는지라는 이 스마트폰의 어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응답자 중에 82%가량이 이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좀 의외였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뭐 어떤 좀 다른 부분 어떤 문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만든 이 어플을 좀 정확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좀 이 노선에 대한 그 배차에 대한 이 불만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플 설치하면은 뭐 버스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홍보하면 저희도 좀 홍보 같이 좀 하면 좋겠네요. 그런 거 좀 안내해드리고 하면 좋겠다. 설문조사에 젊은 층들이 많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보다는 많이 이제 이용은 안 했지만은 느끼는 거는 그 과속 난폭, 급출발, 급정지 그리고 이제 배차 간격 이런 것들 안전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설문조사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느꼈어요. 노선, 요금, 운행, 뭐 배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이제 만족도 조사가 또 별도로 또 이루어졌더라고요. 일단 요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은 좀 수치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이 요금제 불만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다만 줄었다고 해도 뭐 매우 만족한다는 건 아니고 이 불만족 의사표시가 1년 새 20%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이제 요금에 대한 불만족의 응답자가 이제 68.8% 거의 70% 10명 중에 7명은 요금제에 불만을 가졌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이제 한 50% 정도로 이제 불만족이 줄었다는 겁니다. 요금이 인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요금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은 올랐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수도권 전철과 그 시내버스 환승제 할인 요금제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할인 요금 만족도 질문에 불만은 24%밖에 차지를 안 했고 물론 만족도 그보다는 작습니다. 22%인데 환승제의 할인 요금의 확대로 인한 이 요금제 만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낸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더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천안시가 버스 요금이 좀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천안의 버스 기본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600원입니다. 교통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할인이 100원 정도 들어가서 이제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1,500원이 되는데요. 일단 천안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이제 전주시의 경우 성인은 1,500원. 근데 교통카드 할인은 천안보다 좀 더 적어서 1,450원이 결제가 되고요. 청주 인근 이제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도 성인이 1,500원이고 카드 결제로 하게 되면 1,400원 정도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천안 바로 위에 있는 이제 평택의 경우도 이제 성인 기준으로 기본 요금 1,500원, 카드 결제 시 1,450원 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노선 만족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내, 시외, 급행, 심야 뭐 이렇게 노선별로 좀 세분화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보통 의견이 어느 설문조사도 그렇지만 보통이 제일 많긴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나요? 노선 만족도 이제 세부 항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 지역, 시외 지역, 도심 순환 급행버스, 심야버스 이제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시내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면 시내 지역 노선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이 이제 23%, 그다음에 불만이 26%, 네, 보통이 이제 37%, 그다음에 만족이 11%, 매우 만족은 이제 1%, 잘 모름 이제 0.5% 이렇게 집계되었는데요. 시내 지역 노선에 대한 이제 불만을 표한 시민들은 이제 한 49%, 뭐 반올림하면 절반가량에 가까운 분들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시외 노선에 대한 이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15%, 그 다음에 불만족스럽다가 17%, 그 다음에 보통이 79%, 그 다음에 만족이 10%, 매우 만족 1%, 잘 모르겠다 6% 정도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급행 노선 있죠. 이 급행 노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이 10%, 그 다음에 불만이 9%, 보통이 56%, 그 다음에 만족이 11%, 매우 만족이 1%, 잘 모르겠다 11%로 나타났고요. 이제 또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도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이제 13%, 그 다음에 불만이 15%, 보통이 47%, 만족이 11%, 매우 만족이 1%, 잘 모르겠다 9%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급행 노선 및 심야 노선 운행을 이제 몰랐다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안에서는 지난해 이제 12월 1일부터 천안 두정역에서 이 번영로와 남부대로를 시내 중심부로 순환하는 이 도심 순환 급행버스 5번 노선입니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을 30분 이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야버스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지난해 6월부터 심야 시간,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새벽 3시죠. 오전 3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심야 시간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 수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천안 아산역을 경유해서 천안시청, 두정역, 종합터미널 등 양 방향을 한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제 새로운 버스니까 도심 순환 급행 버스나 뭐 시민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좀 만족을 하냐 그래서 조사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조사 결과랑 우리 시민단체랑 한 조사 결과랑 이렇게 보면은 온도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였어요. 도심 순환 급행버스, 심야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얼마나 운행이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61.9%가 매우 만족, 그리고 22.7%가 조금 만족, 사실상 84.6%가 도심 순환 급행버스 이용에 만족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이 단축이 77.3%로 가장 많았고 13%가 이제 주요 거점 간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급행 노선 만족도 시민단체가 한 거는 만족이 11%, 네. 그리고 매우 만족이 1.49%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시에서 한 거는 매우 만족이 61.9%니까 괴리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왜 그럴까요, 김 기자? 시민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뭐 이게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대답을 좀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근데 시에서 한 거는 결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설문조사잖아요. 이미 내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나의 편리함이 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천안시에서 조사한 거는 사실상 그 이용 시민이거든요. 불특정 단수가 아니라 이용 시민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새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디가 맞고 어느 조사가 틀렸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아니지만 결과 보실 때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지 좀 참고하면서 조사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항상 뭐 거의 부동의 불만 1순위 가장 높은 뭐 운행, 배차 만족도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기자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운행 만족도는 안전운행, 승하차시, 정류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항목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과속 난폭, 급출발, 운전 중 통화 이런 그 안전운행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만이 46.6%가 나왔고 불만이 29.9%. 사실상 76%가 넘는데 10명 중에 8명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착석 전 출발이라든지 교통약자 배려 등
승하차시 문항에 대해서는 그 61% 시민이 불편을 겪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정차 통과라든지 정위치 정차 등 이 정류시에 대한 문제는 60%가 넘는 시민들이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대부분 70, 약 80% 가까이 운행 만족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차 만족도도 이제 같이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배차 만족도에서 좀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차 만족도도 이제 역시 배차 간격, 그다음에 첫차와 막차 시간, 그다음에 도심 순환 급행 시간, 그다음에 심야버스 4개 항목으로 구별이 돼서 이제 여러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배차 간격이 이제 매우 불만하다, 매우 불만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이제 66%, 불만이 27%, 보통이 7%, 만족이 1.7%, 매우 만족 0.2%, 잘 모르겠다, 뭐 0.007% 나왔는데 0.07% 나왔는데요. 결국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신 시민이 94%. 거의 뭐 대다수의 응답자가 간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차, 막차 시간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이 30%, 불만이 21%로 50% 이상이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과반이 넘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제 도심 순환 이제 급행 시간대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불만이 21%, 불만이 13%, 보통은 이제 46%, 그다음에 만족이 8%, 매우 만족이 1%, 잘 모름 9%로 나타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야버스 배차 간격에 대한 이제 만족도도 살펴보면 매우 불만이 이제 16%, 불만이 7%, 뭐 보통이 46%, 만족이 17%, 매우 만족이 이제 2%, 잘 모르겠다 9%가 됐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배차 시간 같은 경우는 2021년 매우 불만이 26.7, 그다음 불만이 31%로 한 58% 정도의 응답자가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응답자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94%, 해가 갈수록 조금 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좀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좀 천안시가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에서 느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시적으로 배차 시간에 늘렸는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이 정도만 보기로 하고 천안시는 지금 이제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교통체계를 이제 개편할 계획이고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용역 보고도 있었잖아요. 천안시는 불친절과 그 배차 지연 등으로 이 악명 높은 그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무려 2년간 진행했습니다. 그 2년간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제안하기는 뭐냐면 노선 전면 개편하고 그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준공영제는 일반적으로 그 노선 설정권은 시에서 갖고 이제 버스 회사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운행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 이제 적자분은 이제 기초자치단체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준공영제에도 뭐 위탁관령이라든지 수익공동관령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수익금 공동관령 준공영제를 건의를 했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 정한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내버스 시민대에서 활동하는 정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 뭐 저희 기자들이야 알지만 어떤 활동하는 단체인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려면은 천안의 시내버스 흑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천안 시내버스는 3개 회사가 있는데 그 3개 회사의 대표들이 2014년에 170억 정도를 횡령한 혐의로 모두 기소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공무원도 같이 이제 구속되는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천안 시내버스가 좀 더 이제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함께한 우리 이제 그 개인들이 모여서 처음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뜻에 동참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한 15개 단체들이 함께
시내버스의 좀 개선을 위해서 한번 활동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들은 그 요번에 이제 조사 발표한 것처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용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토론회, 뭐 그 외에도 이제 시내버스가 좀 공공의 이익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2014년도 네, 저희 네, 단체가 이제 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건 2016년. 네, 그럼 네, 지금 한 6년 7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활동 중에 이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하는 활동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14년에 그러니까 시내버스 문제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이나 본질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시민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길거리 서명을 받아서 천안시에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걸 받으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뭐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먹을 거를 사다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에서 나온 줄 알고 나 시내버스 타는 이렇게 불편한데 왜 제대로 시내버스 안 만드냐 이런 그 불만을 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뜻이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설문조사는 그럼 매년 하나요? 저희들이 매년 하지는 못했고 저희 16년, 17년 초기 활동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시내버스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좀 시내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 18년부터는 쭉 거의 안 빠지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도 했었잖아요. 네, 네. 지난해하고 올해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면 뭐 예상했던 결과였나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결과치들이 나와 있고요. 뭐 천안시가 사실은 이제 시내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도입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정책들이 시민들의 요구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아직 못 쫓아가는 결과들이 나와서 한편 좀 아쉽기도 하고 행정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제도들을 좀 채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설문조사 하다 보면 사실 반응이 뭐 저희 여론조사 응답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응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여건이 좀 쉽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리 서명을 통해서 서명을 좀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아주 극소수밖에 받지 못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전단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가니까 그 설문이 한 1,000건 이상 들어오고 근데 이제 뭐 여건이 어렵다 보니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열흘 만에 1,400명 정도에서 설문을 좀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 MC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설문에 별로 이제 그 응답들을 잘 안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드린 객관식 응답뿐만 아니고 주관식 응답에도 한 600여 분이 의견들을 직접 달아주실 만큼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갖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배차 간격, 그다음에 이제 노선 불편 뭐 이런 것들 때 시스템적인 불만이 좀 상당히 수치가 높은 걸로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원인은 좀 뭐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배차 간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대학들이 코로나19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사실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배차량들을 좀 줄였거든요. 시내버스 회사와 이제 시와 협의를 해서 줄였는데 그것들이 빠르게 원상복구되지 않으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주관식 의견을 줄 정도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 패턴의 변화들에 따라서 빠르게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배차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천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노선 체계들은 그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에 따른 불만들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용 빈도가 좀 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응답하셨던 분들이 한 35%였는데 올해는 한 61%로 이렇게 좀 거의 2배가량 좀 급증을 했더라고요. 뭐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 나와서 대면 수업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서명, QR코드를 이용한 서명을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고 싶은 욕구들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 서명을 받으면 호객행위라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 이제 불러서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강제성이 없이 그냥 이제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응답률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또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설문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설문을 좀 받기도 했는데 이번엔 거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를 매일 이용하거나 일주일에 2, 3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들이 굉장히 높아진 설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1,400명 채우는 게 채운 게 아니고 훨씬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멈추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희 가끔 물어봐도 아니 정류장에 서 있어서 제가 인터뷰 하려고 해도 버스 타려는 거 아닌데요? 이게요? 뻔한 버스 타러 온 거 맞는데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QR코드만 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제 설문에 응했다는 건 그만큼 얘기하신 대로 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거죠 그동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서비스 이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데이터가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가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시내버스 불만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는 이제 42%였는데 올해는 18% 정도 좀 줄었던 데이터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특히 이제 뭐 난폭운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한 것도 한 80%가 이제 넘는 자료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응답을 1,400분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약 250분 정도가 주관식 자기 의견들을 적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내버스를 타면서 느꼈던 거에 대한 불만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시에 없는 내용들을 주관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분들이 18%인 거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운전 관련해서 불만들은 80%에 가깝게 나와 있어서 여전히 그 시내버스 안전운전 운행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버스 기사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해달라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높은 운행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버스 기사님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가끔 버스를 타고 매일 타시는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천안의 시내버스는 과속 난폭 운전이 아주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종사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이제 그 무상교통, 그러니까 교통복지가 확대되면서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차에 타시면서 자리에 앉기까지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시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기사분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배차 시간, 운전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탕을 뛰는 시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급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어르신들한테 정말 싫은 소리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간격 늘려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이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말 그대로 러시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 회사가 주는 배차 시간에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난폭 운전하고 어르신들한테 싫은 소리까지 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뭐 배려가 되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배차 간격이 지금 타이트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운행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또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간격이 길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배차 간격이. 네네.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그럼 투입되는 버스가 더 늘어야 되는데 저희 시 정도 규모에서 지금 버스 자체가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버스 총량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안시에서 지금 전체적인 버스 양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노선 체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의 대부분 시내버스는 천안역과 터미널을 경유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역과 터미널에는 항시버스가 있어요. 항시버스가 있고 오히려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지간선 체계라든가 노선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내로 유입되는 양은 줄이더라도 외곽으로의 버스 양들 그리고 그분들이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천안시는 그러한 뭐 노선체계 개편 관련한 용역들이 2016년에 용역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고 아직도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배차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혁신적인 방향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이전에 한 20년 된 기본 체계거든요. 이게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는 배차나 노선 관련한 불만들이 시민들로부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설문조사에 나오는 이 불만족이 그대로 다가와요.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게 이해가 돼요. 러시아워 때문에 차량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 급출발에 급정지에 또 가다 보면 이제 배차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어찌됐건 이런 근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천안에도 이 시내버스 말고 다른 어떤 교통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시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내를 관통하는 뭐 그 전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상으로 막대한 비용의 문제도 있고 일정 정도 이제 천안은 이제 그 시내권을 중심으로는 이제 도시 개발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 체계들을 빠르게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간에 논의되어 왔던 뭐 트램 형식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천안시에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왔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문항들을 살펴보니까 저는 다 불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의외로 긍정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 전철과 그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에 대해서 만족도 결과가 좀 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이 환승제, 이 할인에 대해 불편하다 이런 의견 없었나요? 네, 일단 뭐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들은 우리 천안에 이제 그 전철이 들어온 지가 20년이 네. 가까워 오는데 그동안 그 전철과 환승이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불편해하셨고 한편으로는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에 대해서 저희 시민연대에서 요구한 입장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저희 시민연대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철 환승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연간 이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 전철 운영사인 코레일이나 우리 충청남도나 국토교통부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비용의 분담들을 좀 해서 우리 천안시의 예산들 절감을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시내버스의 어떤 환경 개선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2020년이죠. 책임 노선제를 도입해가지고 시행 중인데 아직까지 그 무정차, 이 결행 등 이런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천안 같은 경우에 이제 시내버스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노선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서 그 노선을 탔을 때 어느 회사가 이 운행하는 노선이다 이런 이렇게 딱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 노선, 일부 노선에 대해서 회사한테 책임을 주고 이제 맡기는 게 이제 책임 노선제인데 책임 노선제 도입 초기에는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불만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느끼는 책임감들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하고 시민들을 만나는 건 기사님들이 만나는데 기사에 대한 처우나 여건들은 똑같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실효적인 효과들을 거두지 못하고 도입 초기에는 만족도가 조금 있다가 지금은 서비스의 조건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똑같고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그렇고 이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실종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내버스 업계도 구인난이 참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천안도 이제 기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시내버스 기사가 부족한 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의 경우 이제 시내버스 3개 회사에 400대 정도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운전 인력, 운수 종사자들이 이제 800여 분이 필요한데 제가 듣기로는 회사별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기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시내버스 기사의 수급이 원활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수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회사가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조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차 간격들을 좀 줄이니까 기사들에 대한 수급의 필요성도 높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이제 그 배차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는 아주 시급하게 이제 운전기사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고 뭐 운전기사 하시다가 이제 뭐 코로나 때 한참 뜨는 직업이었던 택배나 뭐 이제 라이더로 배달 라이더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천안의 기사분들의 대우가 처우가 인근 경기도에 비해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건의 지역으로 옮기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는 거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근데 생활지가 거주지가 여기였는데 다른 지역으로 광역으로 넘어가서 갈 정도면 차이가 꽤 큰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길래 기사분들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갈 정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 가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평택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기사님들 얘기를 전해 들으면 약 30% 정도 임금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장거리 이제 출퇴근의 불편을 좀 무릅쓰고 가신다 그러고 젊은 기사분들은 그냥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 조금 다른 측면들이 경기도 시내버스들 2부제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1일 2교대를 하니까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천안처럼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 이제 퇴근하는 시스템이면 좀 어려우실 텐데 2교대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출퇴근이 좀 가능한 조건인 거고 그것들을 좀 맞춰주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이나 천안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임금 수준이나 복지 처우들을 맞춰주고 서비스를 좀 요구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 기자, 1일 2교대 뭐 이거는 천안 씨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기사들 그 근무 여건 개선 위해서 뭐 천안 시에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배차 시간 그리고 아까 이제 한 사이클 본인 노선을 도는 이 시간에 대한 이제 증가도 필요하지만 이 한 번 노선을 돌고 나서 다음번에 또 자기 본인이 이제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돌 때까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차고지를 신설한다거나 이제 회차지의 이제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좀 충분히 좀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 개선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2030년까지 천안지 이제 남부 쪽에 이제 공용 차고지를 신설을 하고 이제 2035년에는 이제 북부 차고지가 이제 또 장기적으로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내 곳곳에 있는 이제 회차지 같은 경우에 환경 개선 사업도 이제 시가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 공간은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뭐 녹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주민들도 같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1일 2교대 같은 경우도 천안시도 이제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 상황대로 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시내버스와 이제 업체 쪽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게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사분들의 가장 불만은 이제 인근 경기도 지역, 뭐 충남에서는 사실 이제 기사분들 임금이 가장 높기는 한데요. 물론 거기에 따라 당연히 이제 운전을 하시는 노동을 하시는 시간도 당연히 가장 길고 인근 경기도나 이 정도 수준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임금에 대해서 그런 요구들이 일단은 가장 크고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 매년 나오는 이제 표준 운송 원가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 나는 이만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운전직 인건비가 비싸게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불만도 있으신 분도 많고 해서 어떤 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 시내버스 회사들은 단순한 그 민간 회사 영역들이 아니고 보조금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 내용이라는 것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좀 투명하게 좀 보여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요구들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기사님들이 16시간 정도 근무하시죠? 네, 천안시 네. 같은 경우는 16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고 이런 시스템인데 1일 2교대로 하면은 8시간씩 나눠서 이제 그 대신 매일 출근하는 걸로 네, 네, 네. 이거를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에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아 나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일 좀 놀러도 가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때요? 기사님들 반응은? 기사님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신 이제 뭐 습관처럼 네.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격일제 운행 방식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긴 합니다. 근데 사실 충남에는 모든 시내버스들이 다 격일제 운행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시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화들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길게 타야 전에는 이제 14시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16시간을 타게 됩니다. 그만큼 운행에 따른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제 직결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내버스 이제 근무 체계들 이제 기사님들 운행 체계들은 기사님들의 요구에 맞출 것이 아니고 이제 시내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근무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사님들 스스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0시간 근무하는 게 편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예, 기사님들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로 보시는 거죠. 예. 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천안시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도심 순행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심야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른다라는 답변도 좀 상당수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심야버스도 그렇고 도심 순환 버스도 그렇고 노선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심야버스는 뭐 이제 한 노선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심야버스는 뭐 이용하지 않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모르시고 순환버스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고 심야버스를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천안은 이제 시내버스 요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심야버스 도입에 대해 요구를 했는데 노선이 아직 다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제도, 그 버스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노선의 다양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전에 말한 이제 지간선 체계의 도입과 맞물려서 가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고 시내버스 이용의 편리성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좀 보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천안시는 이제 지역 내 시내버스 그 3개사, 예, 38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시청자들도 궁금할 텐데 보조금을 꼭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보조금은 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적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게 7년여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조금이 이제 1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지금 7년 전에요. 네네네. 지금 2022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약 450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제 대당 1억 가까이 1억이 넘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조금 같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이 발생하는 여건들이 있는데 이제 시내버스 회사와 시는 보조금을 주는 그 항목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잖아요. 오르고 환승을 하게 되면 그 환송 비용에 대해서 환송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천안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오른 만큼의 시내버스 환승 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75세 이상은 무료 버스를 타시는데 그분도 이제 시내버스에서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무료 버스 이용하시면 카드로 찍게 되는데 카드에 찍힌 만큼 또 교통복지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또 이제 그대로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보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뭐 전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는
천안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의 지급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버스에서 운영이 어렵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천안에 온 지가 38년 정도 됐는데 그때보다 인구가 약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버스 이용객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노선이나 노선 체계를 이용해서 버스를 자기 승객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보조금 시내버스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는 보조금 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 줄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천안 시내버스 바탕에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찌됐건 운송체계 개편을 위해서 천안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천안시에서 천안형 준공영제를 말씀을 하고는 계시는데 이 천안형 준공영제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들을 내온 걸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준공영제 방식은 뭐 운영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내버스의 운영은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행정이 모든 걸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 큰 도시는 준공영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그러니까 민영 체계 플러스 보조금 체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재정이 들어가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회사는 운영만 열심히 하면 뭐 열심히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운영만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행정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만 운영 또는 도덕적 해이들이 만연해 있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체계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천안형 준공영제도 결국에는 비용의 증가로만 늘어나고 서비스에 대한 변화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이 책임지고 공공이 책임지는 운영 체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천안시 그리고 뭐 버스 업계, 뭐 시민들도 좋고요. 오늘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천안시에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시내버스 관련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요구했는데 민간 회사의 영역이라 영업 비밀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자료를 주기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보조금이 수백억 들어가는 조건 안에서 민간 회사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천안의 시내버스 3사는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운영 경비나 이런 거에서 서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 업체의 영업 비밀이라고 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우리 천안시가 좀 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는 저는 이제는 공공재다. 버스가 회사의 수요일지 모르겠지만 그 버스도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없으면 시내버스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보조금을 통해서 회사 임원들이 배를 불릴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천안시는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천안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시민들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버스회사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해져야 된다. 우리 시내버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중심으로 정책들을 생산하셔야만이 우리 시내버스라는 시민들의 요구들도 높아지고 변하는 천안시의 모습에 맞게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천안 시내버스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활동 저희 기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걸 시민들이 체감하게 만들겠다.
이를 통해 현재 50%대인 자가용 의존율을 30-40%까지 줄이겠다는 게 천안시 교통혁신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수도권 전철 환승제와 심야버스 도입 등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최악의 시내버스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내길 바라면서 오늘 견제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